자, 지금부터 구조역학 10단원 Indeterminate Structures Flexibility Method의 두 번째 파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정정 구조물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서 변이일치법, 영어로 Flexibility Method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하면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부정정 구조물이 있을 때 반력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반력 값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그 중에 하나의 반력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의 반력을 없애주고 그 없애준 그 구조물을 그렇죠? 두 개로 나눕니다. 어떻게? 하나는 primary structure, 즉 원래 있는 구조물에서 그 하나 임의의 반력을 하나 없애주고 그 다음에 그게 primary structure죠. 그 다음에 두 번째 structure는 그 없애준 그 자리에 단위 하중을 주는 거죠. 대신 원래 문제에 주어진 하중 조건을 없애는 거예요. 다시 한번 primary structure는 우리가 기존에 문제에서 주어진 그 하중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구조물이고 두 번째 secondary structure는 우리가 없애준 그 반력에 임의의 단위 하중을 준 그러한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만큼 커야지 그 부분의 변이가 0이 될까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이를 두 개 해석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반력을 없애줬을 때 그때 하중에 의해서 생기는 그 지점의 반력 델타 B 제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위 하중을 줬을 때 생기는 스몰 델타 BB. 그래서 단위 하중을 얼마일지 모르니까 우리가 1만큼 줬을 때 델타 BB만큼 생긴다면 X만큼 주면은 X 곱하기 델타 BB만큼 올라가겠죠. 그래서 원래 있는 그 처짐, 우리가 반력이 없어졌을 때 생기는 처짐에 이런 단위 하중에 의해서 생기는 처짐의 x를 곱한 거를 다 더하면 그게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x를 구할 수 있죠. 이 x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 반력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compatibility equation, 우리말로 적합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하나의 식을 더 얻은 거죠. 기존에 있는 우리 equilibrium equation 3개에서 하나의 추가적인 적합방정식을 추가해서 이렇게 해서 구조물의 반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자, 부정정 구조물에서 우리 모멘트를 제거하고 그 제거한 모멘트 부분에 이렇게 임의의 반력을, 모멘트 반력을 이렇게 주었어요. 이렇게 모멘트 반력이 얼마가 돼야지 이 부분에 변이가 0인지 알기 위해서 얘를 두 개의 구조물로 분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원래 구조물에서 하중만 있는 이 primary structure와 그 다음에 이 구조물에 여기 해당되는 반력을 1만큼 준 secondary structure를 두 개를 나눴죠. 그렇죠?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 요 크기 XA가 얼마일까요? 라는 질문이죠. 보기가 다 잘못됐네요. XA인데 다 B로 나왔네요. 자, XA가 얼마일까요? 가 질문입니다. X가 얼마 나올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우리가 식을 쓰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하는 여기 캔틸리버에서는 여기가 각도가 0이었겠죠. 그렇죠? 세타 A가 0이었겠죠. 나와 있죠. 근데 이 세타 A를 이렇게 세타 A 제로와 그 다음에 XA 곱하기 알파 AA로 바꾼 거죠. 그렇죠? 나눈 거죠. 그러면 세타 A 제로 더하기 XA 곱하기 스몰 세타인데 이걸 그냥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 AA가 0이 돼야 되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답은 뭘까요? XA는 마이너스 알파 AA분의 세타 A 제로. 그래서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배웠던 변이일치법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부정정 차수가 1이 아닐 때, 더 많을 때 어떻게 되는지, 스프링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또 부정정 트러스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부정정 차수가 1이 아니라 2 이상일 때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구조물의 부정정 차수가 얼마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이거 안 까먹었죠? 시험 문제 기말고사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의 부정정 차수를 알려면 전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식의 개수와 모르는 미지수의 개수를 생각하면 되겠죠? 모르는 미지수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식은 지금 한 개니까 하나에 대해서 식이 몇 개? 세 개 나오죠. 그래서 답은 2차 부정정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2차 부정정 구조물은 어떻게 구할까요? 1차 부정정 구조물은 변이일치법을 통해서 구했는데 2차 부정정도 변이일치법을 통해서 구할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네입니다. 자, 1차 부정정일 때는 우리가 하나의 변이만 제거해줘서 그때 그 변이 값이 0이다를 썼으면 됐지만 두 개 이상의 부정정 구조물이 생기면 그쵸? 그 부정정 차수만큼 반력을 없애줘서 그 반력을 마치 외부 하중처럼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반력 모두가 그 지점에서 변이가 0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한 문제를 따라해 볼게요. 우리가 2차 부정정이니까 두 개를 없애야 되는데 이 델타 B와 델타 C가 0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 부분 그 바운더리 컨디션 반력을 없애주고 변이가 0이다라는 거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캔틸리버가 되죠. 대신에 여기 W는 그대로 있고 자, 대신에 이렇게 없애준 대신에 뭐여야 돼요? 델타 B도 0이어야 되고 델타 C도 0이어야 되는 거를 표시를 해줘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똑같은데 우리가 두 개로 나눈 거 대신에 이제 세 개로 나눌 거예요. 우리가 by도 모르기 때문에 by를 xb, cy도 모르니까 cy도 xc라고 놓는다면 자, 우리가 구조물을 세 개로 나눌 건데 먼저 첫 번째 구조물은 우리가 기존 했던 대로 프라이머리 스트럭처, 즉 모든 반력을 다 풀어주고 두 개를 다 풀어줬죠. 그리고 원래 있는 하중만 준 거를 마찬가지로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라고 할 거예요. 똑같아요. 구조물 1차 부정정일 때랑 그렇죠? W가 이렇게 있는 이런 구조물이죠. 그렇죠? 이때 생기는 B에서의 처짐이 뭐라고 쓸 거냐면요. 델타 B 제로. 이때 C에서 생기는 처짐은 델타 C 제로라고 할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XB가 얼마일지 모르니까 XB 지점에다가 1만큼을 주는 거예요. 위로. 그렇죠? 그리고 그때 생기는 요 지점의 변이를 스몰 델타 BB. 그쵸? 그 다음에 이때 C 지점에도 변이가 생기겠죠. 그쵸? 그 C 지점에 생기는 변이를 우리가 뭐라고 쓰면 될까요? C 지점에 생기는 변이는 델타 CB라고 할 겁니다. 자, 얘가 이런 식으로 쳐질 텐데, 그죠? 요 지점의 변이는 델타 BB, 이 지점의 변이는 델타 CB라고 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B 지점에 1을 줬을 때 C에 생기는 변이. 그래서 스몰 델타 CB. 뭐 이런 분들 바꿔서 써도 되지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저랑 똑같이 이렇게 써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C 지점에 1만큼 줬을 때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쳐질 텐데 이때 생기는 B의 처짐은 스몰 델타 BC. B에 생긴 처짐인데 C에 의해서 생기는 B의 처짐이다. 델타 BC. 얘는 스몰 CC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구조물을 어떻게 쓰면 된다? 이거 더하기 XB 곱하기 이거 더하기 XC 곱하기 세 번째 거 이렇게 써주다 보니까 델타 B는 뭐죠? 델타 B0 더하기 XB 곱하기 스몰 델타 BB 그렇죠? 더하기 XC 곱하기 제가 C를 너무 크게 썼네요. XC 곱하기 스몰 델타 BC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 하나의 식이 나오고요. 또 C점에 또 0이 되는데 C점은 델타 C0 더하기 XB 곱하기 스몰 델타 CB 더하기 XC 곱하기 스몰 델타 CC가 0이다.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개의 적합 방정식을 추가로 쓸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되나요? 그죠?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이 중첩의 원리, Principle of Superposition을 이용해서 이렇게 생긴 구조물을 이렇게 분리를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자유도를 구속되어 있던 거 열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변이가 0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적합방정식을 써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이용해서 다음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이렇게 중간에 제가 사실 시험이나 숙제에는 가능하면 킬로뉴턴하고 미터 단위를 쓰려고 하는데요. 예제에는 아직 가끔씩 제가 수정이 안 된 게 있어서 킵스로 여전히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단위가 다른 거니까 US 유닛이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단위가 다른 거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우리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두 개의 요 롤러를 일단 없애줬어요. 꼭 롤러를 없애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총 반력이 5개잖아요. 요 A 지점에서 3개, B에서 하나, C에서 하나. 그 중에서 아무거나 2개를 없애주면 돼요. 근데 뭐 가장 쉬운 방법이 이 롤러 2개를 없애주고 캔틸리버 볼을 만들어주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주게 나면 이런 식이 나오겠고요. 그쵸?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는 어떻게 한다? 원래 있는 구조물에서 2개의 롤러를 없애준 거에다가 기존에 있는 하중 조건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3. 그럼 얘가 뭐 이런 식으로 그 내려갈 텐데, 그쵸? 이때 B에서의 변이가 요게 델타 B 제로. 그 다음에 여기서의 변이가 델타 C 제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세컨더리 스트럭처는 2개가 있어요. B에다가 단위 하중을 준 세컨더리 스트럭처는 여기 이렇게 캔틸리버에서 풀어준 거 캔틸리버에서 그쵸? 여기 이 B 지점에만 1을 주는 거죠.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쳐질 텐데 그때 요 지점의 변이가 스몰 델타 BB 요 지점의 변이가 스몰 델타 C에 대한 변인데 B에 단위 하중을 준 거. 그래서 이렇게 쓴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C에다가 1을 준 거.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처짐이 생길 텐데 요 지점은 B의 처짐인데 C에 의한 거. 요것도 C에인데 C에 의한 거. 이렇게 해서 써주면 B 지점의 변이는 우리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줬으니까 델타 B0 더하기 XB 곱하기 스몰 델타 BB 더하기 XC 곱하기 스몰 베타 BC인데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 0이었잖아요. 롤러였으니까. 0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C 지점도 델타 C0 더하기 XB 스몰 델타 CB 더하기 XC 스몰 델타 CC가 0이어야 된다. 이렇게 2개의 식을 추가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 여기서 뭘까요? 우리가 모르는 값은 XB와 XC 나머지 델타 C0, 스몰 델타 BB, 스몰 델타 BC, 스몰 델타 CB, CC 전부 다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각 요 세 개의 구조물에서 변이를 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공식을 쓰든 뭐 이중적분법을 쓰든 가상일법을 쓰든 또는 또 뭐 있었죠? 뭐 그죠? 컨주게이트 빔 메소드를 쓰든 어떤 방법을 쓰든 혹은 공식에 나와 있는 거 써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총 3개의 구조물에 대해서 B 지점과 C 지점의 변이를 구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먼저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로 보면은 이렇게 요 지점에 3이 있고 얘 반력을 구했더니 위로 3, 모멘트는 6, 반시계 방향 6. 그래서 모멘트 선도를 구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컨주게이트 빔으로 구하게 되면은 여기 있던 뭐죠? 픽스 조인트는 프리로 바뀌고 여기 프리가 픽스드로 이렇게 바뀌겠죠. 이런 컨주게이트 빔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델타 B0는 이 컨주게이트 빔에서의 뭐예요? 컨주게이트 빔에서의 B에서의 모멘트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M-B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얘는 M-C가 되겠죠. 자, 이 컨주게이트 빔 이렇게 요게 지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중이 가해지는 이 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B 지점에 대한 모멘트와 C 지점에 대한 모멘트를 한번 구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이 지점의 반력을 먼저 이렇게 그 컨주게이트 빔에 대한 반력을 구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해도 되고 혹은 B 지점에서의 모멘트를 구하려면은 여기 그냥 자르는 거예요. 여기 자르면 어떻게 돼요? 잘라서 보면은 이렇게 빔이 있는데
여기 잘렸죠, 지금? 여기 잘렸고, 그 다음에 하중이 이렇게 지금 끝에 부분만 마이너스 6i만큼 있고, 요 B 지점에서 shear force는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고, 모멘트는 어떻게 되죠? 웃는 방향으로 해주려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게 모멘트 B죠. 모멘트 다시 B죠. 컨주게이트 베임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를 구하면 이 지점에서 D에서의 모멘트를 구하면 얘가 MB 프라임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얘는 요 지점에서 모멘트를 돌리니까 MC는 요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i 6분의 2i 아닌가요? 2i분의 6이구나. 네, 2i분의 6 곱하기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 2죠. 2.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팔 길이 얼마죠? 1에다가 얼마큼 더 더해줘야죠? 요 삼각형의 중심부까지 거리니까 3분의 4를 더하면 3분의 7이 되겠죠. 그래서 요 값에다가 그 다음에 이 모멘트 마이너스 모멘트 B가 0이니까 요거는 다시 말하면 MB는 그쵸? 뭐가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i분의 6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7을 한 값이 나오겠고 얘는 어떻게 되죠? 2 없어지고 이것도 이렇게 약분돼서 2i분의 14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죠. 그림을 봐도 이 B제로는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죠. 그렇죠? 자, C제로도 같은 방법으로 여기서 C가 맨 끝이니까 바로 전에서 끊어져서 왼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이게 M'C가 될 테니까 똑같이 MC 프라임을 적어주면은 요 모멘트에 대한 건 똑같고 마이너스 2i분의 6, 2까지는 똑같고 팔거리만 이렇게 길어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팔거리만 전체가 4 더하기 3분의 4니까 되죠? 3분의 3, 4, 12에다가 4를 더하면 16인가요? 자, 이렇게 해주면 2 없어지고 얘도 약분되고 하니까 마이너스 2i분의 32가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프라이머리 스트럭처의 B지점의 변이 델타 B0, 프라이머리 스트럭처의 C지점의 변이 델타 C0 이렇게 두 개를 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시나요? 자,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이렇게 프라이머리 스트럭처에 또 컨주게이트 빔에 뭐 하다 보니까 큰 그림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었지? 이거 항상 헷갈리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전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숙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부정전 구조물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부정전 구조물을 어떻게 됐어요? 롤러를 두 개를 제거해주고 대신에 그 지점의 변이가 0이다를 쓰기 위해서 그 롤러를 제거해준 구조물을 세 개로 나눴어요. 프라이머리 스트럭처, 그 다음에 세컨더리인데 B 지점을 제거해준 거, 그 다음에 C 지점을 제거해준 거, 세 가지로 나눴죠. 그래서 요거 중에서 그 프라이머리 스트럭처에 대한 변이, B와 C에 대한 변이를 구한 거예요.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는 세컨더리 스트럭처 중에서 B 지점에 1을 준 그런 구조물을 볼게요. 이때 아까 얘기한 대로 B 지점의 변이는 델타 B고 C 지점의 변이는 델타 C인데 B에다 1을 준 거기 때문에 델타 C, B라고 적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얘를 해석해 보니까 발력은 이렇게 생기고 모멘트 발력은 이렇게 생긴대요. 그래서 컨주게이트 빔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렸어요. 똑같죠, 아까랑? 똑같은데 요 컨주게이트 빔의 요 하중의 크기만 달라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요거를 구하면 아까랑 공식이 거의 똑같겠네요. 그죠? 요에 대한 넓이 하니까 어떻게 될까? 이번에 플러스네요. 위로 올라갔으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B에서는 여기서 잘라서 보면 되겠죠. 그럼 얘가 모멘트가 웃는 방향으로 되면 이 방향이니까 요거랑 플러스 해서 플러스 되겠죠. 그래서 얘 하면은 얘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2i분의 3 곱하기 길이 얼마요? 3이죠. 3. 그죠? 거기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팔 길이 얼마? 2. 그러니까 쉽게 2i분의 9가 나오고요. 위로. 그쵸? 얘가 2i분의 9라는 거고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여기서부터 자른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2i분의 3 곱하기 3인데 어디에요? 팔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2에다가 얘가 3만큼 더하니까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2i분의
얼마일까요? 3, 3은 9, 9, 45. 또는 소수점으로 표현해주면 2i분의 22.5가 나오겠죠. 그죠? 이런 값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B 지점에 단위 하중을 줬을 때의 B와 C의 변이를 구했고요. 이제 뭐 하나 남았죠? 그쵸? C 지점에 단위 하중 줬을 때의 B와 C의 변이를 구해야 되겠죠. 자, 그것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C 지점에 단위 하중을 줬을 때 하중을 한번 같이 계산해 볼게요. 방법은 똑같은데 이번에 모멘트를 구해 봤더니 모멘트 선도가 좀 더 복잡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얘를 컨주게이트 빔을 만드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얘는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어, 아닌가? 그냥 삼각형인가요? 기울기가 똑같은 삼각형인가요? 네, 똑같은데 문제는 이제 B에서 우리가 모멘트를 돌릴 때 이 부분에 대한 모멘트만 돌려야 되는데 얘가 사다리꼴이죠. 그래서 얘를 삼각형과 사각형을 나눠서 구해볼게요. 자, 아까랑 똑같이 요 델타 BC, 즉 이 컨주게이트 빔의 B 지점에서의 변이를 구하려면은 얘는 아까랑 똑같이 이 컨주게이트 빔에서의 B 지점의 내부 모멘트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 잘랐다 생각하고 얘를 모멘트를 돌리면 어떻게 돼요? 이 위에 삼각형의 부분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i분의 6 곱하기 길이 3, 그쵸? 곱하기 8 길이는 2죠. 뿐만이 아니라 이 사각형도 있죠. 사각형의 넓이는 그냥 2i분의 미안합니다. 아까 이 높이가 2i분의 6이 아니네요. 2i분의 3이겠죠. 삼각형이니까. 그쵸? 요 삼각형의 높이니까 2i분의 3만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의 높이 2i분의 3, 사각형의 길이 3. 그쵸? 그리고 중심부까지의 거리 어떻게 돼요? 2분의 3.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얘는 2i분의 9가 되고 얘는 2분의 27이 되나요? 그래서 2i분의 22.55가 나오죠. 그죠? 그 델타 C도 해볼게요. 델타 C는 너무 쉽죠? 이 전체 삼각형을 여기서 돌려주면 되니까 MC''은 2분의 1 곱하기 2i분의 높이, 이 전체 삼각형, 그쵸? 높이 2i분의 6이고, 그 다음에 길이는 6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팔 길이는 3에다가 전체 6에 대한 3분의 2 지점이죠? 그러면 4인가요? 그쵸? 4기 때문에 약분해주면 66에 36에 72가 되겠죠. 72 over 2i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델타 BC와 델타 CC도 구했고요. 그 전에 델타 C, 델타 BB와 델타 CB를 구했죠. 그렇죠? 그리고 델타 B0와 C0도 구했기 때문에 다 구했죠. 요거 이용해서 이제 연립방정식만 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쓴 그 두 개의 영어로 얘기하면 comparability equation, 우리말로 하자면 적합방정식이 되겠는데요. 이 두 적합방정식이 약간 이렇게 됐었죠. 델타 B도 0이어야 되고 델타 C도 0이어야 된다. 그쵸? 그래서 두 개를 썼더니 이런 식으로 됐었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값을 대입하면 돼요. 델타 B0가 얼마였어요? 델타 B0 이거였죠. 2i분의 14인데 아래쪽으로 가는 거였죠. 더하기 우리가 모르는 xb 곱하기 스몰 델타 bb는 2i분의 9였고, 그쵸? 우리가 모르는 xc 곱하기 2i분의 22.5가 나왔죠. 이게 0. 여기서 식 하나 나오고, 또 두 번째 식에다 델타 c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i분의 32였나요? 더하기 xb 곱하기 2i분의 22.5 더하기 xc 곱하기 2i분의 72는 0. 그죠? 자, 여기서 힌트를 드리자면은 요 델타 CB와 델타 BC는 항상 같아야 돼요. 우리가 이거 배웠었죠, 그렇죠? 그 B에다 하중을 1만큼 줬을 때 C의 변이와 C에다 1만큼 줬을 때 B의 변이는 같다. 그렇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사실 해보지 않아도 같은 거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풀어봐도 같다는 게 나와야 돼요. 두 개가 다르면 둘 중에 하나 계산 실수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면은 그러면 xb는 얼마가 나오냐면 약 2.03 정도가 나오고요. xc는 약 마이너스 0.19가 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데요? xb는 by, b에서의 반력, xc는 c에서의 반력, cy를 의미합니다. 그럼 두 개의 반력을 구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 몇 개죠? 모르는 반력? 3개. Equilibrium Equation에서 우리가 몇 개씩을 얻을 수 있죠? 3개. X방의 힘의 합은 0, Y방의 힘의 합은 0, 그 다음에 모멘트는 0. 3개 있기 때문에 나머지 3개는 풀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나머지 문제를, 나머지 부분을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프링이 달린 그러한 지점 조건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훅슬러에 대해서 복습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 번 복습했겠지만, 자, 훅슬러에서 우리가 이렇게 P라는 힘으로 하중을 준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스프링의 스프링 개수가 K라면은, 그렇죠? 이 줄어드는 길이와 그 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스프링의 용수철에 걸리는 힘은 F는 KX죠. 그래서 이때 걸리는 힘 P는 K 곱하기 X. X가 뭐죠? 늘어나는 길이. 우리 지금 압축 응력을 주는 거니까 그럼 줄어드는 길이가 되겠죠. 그럼 델타 B. 뭐 늘어나는 길이면 델타 B.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델타 B가 위로 올라가는 게 플러스라면,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 P가 우리 반력, 즉 이 지점의 반력이고 그걸 하중으로 본 거잖아요. 그래서 P 대신에 XB라고 놓는다면 XB가 사실 이 델타 B는 내려가는 힘이니까 마이너스로 놓는다면 K 마이너스 델타 B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델타 B를 구해주면 델타 B는 여기서 어떻게 되죠? 넘겨주면 마이너스 K분의 XB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제가 해주고 싶었던 말은 이렇게 반력이 XB라는 힘으로 작용할 때 스프링에 가해지는 압축 능력이 똑같이 XB가 되고 따라서 이 스프링에 의해서 늘어난 길이 델타 B는 마이너스 K분의 XB만큼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자, 그거 이용해서 우리가 Computability Equation, 즉 이전에 부정전 구조물 해석할 때 어떻게 했죠? 프라이머리 스트럭처의 B에 대한 B가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반력을 제거해 준 반력이 아니라 그 롤러를 제거해 준 그 지점이 B라면 그 B0 더하기 스몰 델타 BB에다 XB를 더한 게 델타 B고 얘가 원래 0이었잖아요. 언제? 스프링이 없을 때 그냥 지점이 반력이었으면은 롤러였으면은 그 지점이 0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스프링이 있다면은 힘이 반력이 XB만큼 생기면 사실 그 지점의 변이가 0이 아니라 이만큼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요게 그죠? 이게 델타 B고 이 델타 B가 마이너스 K분의 XB야. 그래서 이 부분만 생략해서 써주면 어떻게 되죠? 델타 B0 더하기 XB 스몰 델타 BB는 마이너스 K분의 XB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모르는 게 뭐예요? 모르는 게 XB, 여기서 XB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XB에 대해서 묶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 XB 스몰 델타 BB 넘겨주면은 이항시켜주면 K분의 XB는 마이너스 델타 B0가 될 거고요. 이걸 다시 한번 묶어주세요. XB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스몰 델타 BB 더하기 K분의 1은 마이너스 델타 B0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XB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라지 델타 B0를 스몰 델타 BB 더하기 K분의 1로 나눠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식을 외워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원래 있던 식의 델타 B가 원래 지점 조건이 스프링이 아니라 그냥 여기 롤러가 이렇게 있었다면 스프링이 아니라 그럼 얘가 0이었겠지만 얘가 스프링이게 되면 0이 아니라 처짐이 요만큼 발생하니까 이 0 대신에 요걸 써주면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그냥 풀어주면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전부 똑같습니다. 자, 다음 정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문제를 볼게요. 자, 문제에서 마찬가지로 맨 끝 지점이 이렇게 스프링이 있어요. 그래서 스프링에 이렇게 델타 B 처짐이 생기는데 이런 이것도 부정정 구조물이죠. 스프링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으면은 캔틸리버라 정정 구조물인데 얘는 이쪽에 반력이 생기잖아요.
이 스프링 구조로 되어 있지만 이 스프링이 있는 이런 구조물에서의 이제 부정중 구조물의 반력이 어떻게 될까요? 요점의 반력과 또 모르는 반력이 이렇게 세 개가 더 있겠죠. 총 4개의 반력이 있기 때문에 1차 부정중 구조물이죠. 자, 이때 어떻게 될까요?를 한번 같이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래 우리 하듯이 이 primary structure와 그 secondary structure로 나눠줄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지점에 원래 어, 그 스프링과 반력이 있었는데 요거를 없애줄게요. 그쵸? 그래서 임의의 힘 XB라고 놓는다면 얘를 두 개로 나눠줄 거예요. 어떻게? 그냥 이런 캔틸리버에 이 W만 작용했을 때 그쵸? 얘를 primary structure라고 놓고 secondary structure는 똑같은 이 구조물에 이번에는 맨 끝에 1만 작용했을 때 사실 XB인데 이 XB를 1 곱하기 XB로 표현해 준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그죠? 그럼 델타 B를 보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델타 B가 보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 B점에 생기는 처짐 이렇게 해서 처지겠죠? 그럼 이 처짐이 얼마? 델타 B 제로 그리고 1만큼에서 올려주면은 이렇게 올라갈 텐데 이때 생기는 처짐의 길이가 스몰 델타 BB라고 했죠. 그러면 라지 델타 B 제로 더하기 XB 곱하기 스몰 델타 BB가 우리가 원하는 이 원래 구조물의 델타 B인데 얘가 스프링이 아니었다면 그냥 반력이었다면 0이어야 되지만 얘가 스프링이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K분의 XB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XB를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primary structure에서의 변이부터 구할게요. 캔틸리버죠. 그냥 캔틸리버고 집중하중도 아니고 등분포 하중 W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나눠준 여러분들 그 노트에 보면은 공식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 공식 중에 하나가 이 캔틸리버에 등분포 하중이 있을 때 끝단의 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질문이 많이 있었어요. 이 델타의 변이가 이렇게 써 있는데 얘가 음수인가요, 양수인가요? 이거는 어, 여러분들 그 구조물하고 비교해서 봐야 돼요. 이 구조물이 어떻게 내려가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럼 아래쪽으로 쳐지겠죠? 그럼 얘는 그냥 절대값만 보여주기 때문에 이 델타 B0는 아래쪽을 쳐진 처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8EI분의 WL4승을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EI랑 WL 다 주어졌나요? 문제에 주어졌던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됐었죠? 자, 불러주시겠어요? E는 30000이었나요? 그리고 I는 288이었나요? 그리고 W는 뭐 얼마였죠? 2인데 얘가 사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이 keep per fit였던 것 같은데 얘를 인치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12로 하는데요. 여러분 숙제나 시험에는 제가 가능하면 이 fit 단위 바꾸는 거는 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L은 우리 18 fit였는데 얘를 인치로 또 전부 다 인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12로 곱해줘야 되니까 이거에 4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계산해 보세요.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5.249인치 정도가 나올 겁니다. 이거 두 개 한 개 인치고 하나 하면 피트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뭐 잘 몰라도 됩니다. 사실 우리 그 어디죠? 그 미국이나 캐나다 쪽 북미권 국가들 말고는 대부분 다 그 SI 유닛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터나 킬로니턴 위주로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컨드리 스트럭처에 대한 걸 볼게요. 세컨드리 스트럭처는 이 B 지점에 1만큼의 단위 하중을 줬을 때죠. 다행히 우리 공식에 또 똑같이 있네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 보세요. 이번에 B를 1만큼 주면 그림이 잘못 나왔죠. 1 위로 주니까 사실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위로 1만큼 올라갈 테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델타 BB는 3EI분의 PL 세제곱이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자, P가 얼마예요? P가 1이에요. L은 아까 말한 대로 18인데 곱하기
12를 해줘야죠. 인치로. 이건 단위 환산이에요. 피트를 인치로 바꾸려면 12를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3 곱하기 2가 3만, 그 다음에 i는 288이었나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얘는 0.388 뭐 8 이렇게 인치가 나옵니다. 이 인치란 뜻입니다. 인치. 알겠죠? 자, 이렇게 공식에 딱 나와 있는 게 있으면 공식에서 써서 하면 되니까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공식이 제일 쉽기 때문에 이런 세컨더리 스트럭처나 프라이머리 스트럭처의 변이를 찾을 때 가장 먼저 할 거는 공식에 비슷한 게 조건이 있나 없나. 있으면 그대로 쓰고 없으면 아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좌절할 필요 없이 없으면 더블 인테그레이션, 컨주게이트 빔, 버추얼 워크 우리 배운 거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자신 있는 거 하나로 쓰면 되겠죠. 근데 시험 문제에 제가 특별히 뭐 컨주게이트 빔을 쓰세요라고 하면 컨주게이트 빔을 써야겠지만, 그죠?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구했죠. 이게 1차 부장정이었으니까 하나의 그 식만 있죠. 그게 뭐였죠? 아까 썼던 게 델타 B0 더하기 XB 스몰 델타 BB는 0이 아니라 스프링이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K분의 XB다라는 거였죠. 그쵸? 그래서 얘를 다 써주면은 묶어서 아까처럼 써줘도 되고 혹은 바로 써줘도 되는데 묶어서 써주면 어떻게 되죠? XB를 묶어주면은 스몰 델타 BB 더하기 어, K분의 1인가요? 네, 얘가 마이너스 델타 B0가 되면은 우리가 아까 구한 스몰 델타 BB와 K 값 그리고 스몰 델타 B0 숫자를 다 넣어줘 보세요. 그리고 XB를 구하면 답은 10.7 킵스가 나옵니다. 플러스니까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에 그 반력이 10.7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스프링에 의해서 처지는 변이는 얼마나 될까요? 궁금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델타 B는 우리 아까 했던 거 마이너스 K분의 XB 요게 델타 B잖아요. 그쵸?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07인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1.07인치만큼 이렇게 스프링이 줄어들겠구나, 이렇게 내려가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스프링 문제 나와도 다 풀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여러분들 질문 그 질의응답 게시판에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토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토픽은 이제 우리가 부정전 구조물에 대해서 쭉 배웠는데 지금까지 빔에만 배웠어요. 그쵸? 빔 구조물에 대해서 배웠는데 트러스 구조물의 부정정 구조물은 어떻게 풀 수 있을까라는 이제 거를 배워볼게요. 자, 먼저 답부터 얘기하면 똑같아요. 트러스라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트러스도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의 개수, 부재력을 포함해서 모르는 반력과 부재력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과 똑같이 만들어줘서 한 개나 두 개 또는 여러 개를 조건을 풀어주고 어떻게 해주면 돼요? 반력처럼 계산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문제 기존에 있는 그 빈 문제랑 똑같다는 걸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예제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물이 있고 이때 문제에서는 CD에 걸리는 이 부재력, 그렇죠? CD에 걸리는 부재력과 C에서의 반력을 구하래요. 자, A에서 반력도 그냥 오른쪽으로 할까요?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오른쪽 C도 이게 CY, 여기를 AY, 여기를 EY, EX 총 4개의 반력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자, 부정전 구조물이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의 개수는 총 몇 개인가요? 절점마다 식이 2개,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10개의 식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미지수의 개수는 반력이 하나, 둘, 셋, 넷 더하기 하나, 둘, 셋, 넷, 다 7개인가요? 그쵸? 그럼 11개. 1차 부정전 구조물이죠. 자, 그래서 하나를 우리가 마찬가지로 풀어줘야 됩니다. 부재력을 풀어줘도 되는데 여러분들 아마 조금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일단은 변이
그 바운더리 컨디션을 풀어주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CY를 한번 풀어줄게요. CY 롤러를 없애줄게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원래 오리지널 스트럭처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얘를 CY 롤러를 없애주고 제가 아까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면 롤러 없애주고 여기만 롤러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핀이 이렇게 있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AY 뭐 왼쪽으로 가겠는데 이거 무시하고 다시 오른쪽으로 저희는 생각할게요. 여기가 X죠. AX. 그 다음에 여기가 EY, EX. 이렇게 발력이 있을 거고 하중이 9만큼 주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롤러를 여기 없애는 대신 여기에 이제 임의의 하중 발력 XC는 뭐 CY 또는 XC를 이렇게 줄 겁니다. 대신에 요 델타 CY가 0이 돼야 되겠죠. 원래 롤러였으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똑같이 우리 빔 부정전 구조물 해석하듯이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방금 제가 그린 그림을 다시 이렇게 이쁘게 그려줬고요. 얘를 다시 두 개의 스트럭처로 바꿀 거예요. 어떻게?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랑 세컨더리 스트럭처. 자, 여러분들 한 번에 풀 수 있으면 좋은데 한 번에 계산하면 좀 실수를 많이 하니까 얘를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는 원래 있는 구조물에 원래 하중만 준 거, 9. 그쵸? 이렇게 준 거죠. 그죠? 그리고 이때 요때 여기의 변이를 델타 C0라고 우리가 논다 그랬죠. 세컨더리 스트럭처는 이 구조물에서 원래 있던 하중 없애고 이 9를 없애고 이 부분에만 1을 위로 준 거죠. 그리고 요때 여기의 변이가 스몰 델타 CC라고 우리가 얘기할 거예요. 그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1을 하중을 그냥 밑에서 위로 올려 똑같죠? 이렇게 해도 그 다음에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여기의 변이가 스몰 델타 CC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컴패티빌리티 이퀘이션을 세우면 어떻게 되죠? 델타 CY는 델타 C0 더하기 XC 곱하기 스몰 델타 CC가 0이 되는 거죠. 원래 롤러였으니까. 그래서 똑같이 빔 해석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데 다른 점은 뭐다? 여기서 스몰 델타 델타 C0와 스몰 델타 CC를 구하는 방법이 트러스의 변이를 구하는 방법이다. 어떻게 썼죠? 가상일법. 그쵸? 가상일법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볼게요. 자, 먼저 프라이머리 스트럭처예요.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는 이렇게 9킵스가 여기 주어진 거고요. 이때 반력을 계산하면 이렇게 된대요. 여러분들 직접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해보세요. 그리고 이때 부재력을 다 계산해 봤더니 친절하게도 부재력이 이렇게 다 나왔어요. 그죠? 이게 P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Q 시스템을 여러분들 그려볼게요. 우리 Virtual Work 메서드를 하기 위해서는 Q 시스템을 구해야 되는데 Q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어느 지점에 지금 변이를 구하고 싶어요? 이 C 지점에 뭐 위로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보통 플러스로 논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걸 델타 C제로 논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Q 시스템은 여기다가 1만큼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죠? 이 지점에 이 방향에 대한 변이를 알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1을 위로 줬더니 반력을 계산하면은 반력이 이쪽 반력이 어, 거꾸로 나오네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반력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여기가 1이 나오고 밑으로 그 다음에 이쪽으로 3분의 4 이쪽으로 3분의 4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부재력은 얘는 0 얘도 0 그 다음에 이거 0 부재력 찾는 거 알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 3분의 4 얘도 0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 3분의 5 3분의 5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우리가 요 지점의 변이를 델타 C 제로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죠? 이 P 시스템, Q 시스템의 표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표를 만들어서 해도 되는데 지금 0인 부재가 많죠. 그 곱하면 어차피 0이 나오니까 자, 얘도 0이니까 얘 0, 곱하면 0 나오죠. 얘도 0이니까 얘도 곱하면 0 나오고 얘도 0이니까 얘도 곱하면 0 나오고 얘도 0이니까 또 얘도 0이고 다 0이고 0이 둘 다 아닌 부재는 뭐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네요. 그렇죠? 이것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델타 C0는 원래는 시그마 AE FQ FP
L이었죠. 그렇죠? 이거를 적용을 해주면 A 2분의 FQ 마이너스 7.5, Q가 3분의 5네요. 3분의 5 마이너스 7.5, 그 다음에 L은 25인데 이것도 인치로 바꿔주면 뭐 12가 돼서 마이너스, 그쵸? A 2분의 3750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중이 9 주어졌을 때 요 C 지점의 변이는 아래쪽으로 A분의 3750이 나온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큰 그림을 그리면 프라이머리 스트럭처의 변이를 찾은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 해야 될 거는 세컨더리 스트럭처의 변이를 찾아야겠죠. 그죠? 자, 그럼 세컨더리 스트럭처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세컨더리 스트럭처는 우리가 이 끝 지점에 1만큼 준 거였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고 싶은 거는 델타 CC죠. 이 세컨더리 스트럭처의 C 지점의 변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Q 시스템을 그리려면 이 지점의 변이가 궁금하니까 Q 시스템을 어떻게 그리면 돼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변이에 그 같은 방향으로 단위 하중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어때요? 아까랑 똑같죠? 아까 Q 시스템이랑. 심지어 이번에 P 시스템과 Q 시스템이 아예 똑같이 돼요. 그래서 똑같아요. 요게 똑같은 게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돼요. 이렇게. 그쵸? 그쵸? 자, 그러면 남는 부분 얘는 0, 0, 0 없어지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만 남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나오죠? 계산하고 있나요? 자, 그러면 세컨더리 스트럭처에서 스몰 델타 CC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표를 만들어서 해줘야 되는데 표 그냥 그릴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A분의 FQ, FPL을 쭉 다 더하면 되니까 뭐 다 더하죠. 뭐 표를 만들어주면 더 좋지만 여러분도 표 만들어서 해줘도 됩니다. 자, 먼저 어느 거부터 해볼까요? 뭐 다 똑같으니까 얘랑 얘랑 똑같은 게 두 개 있네요. A, B랑 B, C랑. 그러니까 하나만 해준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되죠. 그러니까 2 곱하기 A, B, B, C 두 개니까 얘는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의 제곱인데 제곱하면 뭐지? 플러스 되니까 빼줄게요. 곱하기 길이 20 곱하기 12가 되겠죠. 단위 환산하기 위해서 12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길이 똑같은 게 두 개죠. 그럼 2 곱하기 3분의 5의 제곱 25 곱하기 12가 되겠죠. 그렇죠? 얘 계산하면은 A 2분의 2520이 되겠네요. 플러스니까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 당연히 1만큼 위로 올렸으니까 C점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스몰 델타 CC를 구했어요. 여러분들 질문 가끔씩 하는 게 교수님 그러면 세컨더리 스트럭처에 P 시스템과 Q 시스템은 항상 동일합니까? 그쵸. 거의 항상 동일하게 나오겠죠. 왜냐? 우리가 P 시스템도 C 지점의 변이 델타 CC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1만큼 준 거고 Q 시스템도 이 세컨더리 시스템 스트럭처 자체가 스몰 델타 CC를 구하려다 보니 여기다 또 1을 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항상 이렇게 똑같은 P와 Q 시스템이 나오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구했습니다. 이거 이제 구한 거 가지고 쭉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원했던 식은 스몰 델타 C는, 라지 델타 C는 C0 더하기 XC 곱하기 스몰 델타 CC인데 얘가 원래 롤러가 있었으니 0이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2분의 3750이 나왔나요? 그쵸? 마이너스였죠. 그 다음에 더하기 XC 곱하기 A2분의 2520이 0이다. 그러면 XC는 어떻게 나올까요? 계산해 보면은 AA 날라가고 2520분의 3750이니까 약 1.49 킵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하나 얻었으면 그 다음부터 다른 반력들 그리고 다른 변이들도 다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문제에서 원래 구하라고 했던 게 뭔지 볼게요. 원래 문제에서 했던 거는 XC를 구하라고 해서 XC 구했죠. CY. CY는 1.49 위로 올라가는 거 구했어요. 근데 여기서 CD에 대한 부재력을 구하라고 했어요. CD에 대한 부재력.
원래는 못 구했는데 부정중 구조물이라 이제 이거 하나 알았으니까 나머지 반력을 구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고 그냥 바로 요 절전법 써서 C에서의 절전법 볼까요? C에서 절전법 보면은 C에서 얘가 1.49, 그쵸? 얘가 FBC, 얘가 FCD잖아요. 얘가 C점에서, 그쵸? 그러면 여기서 CD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그러면 시그마 FY를 해주면 1.49 빼기 FCD예요, 이거. FCD. FCD의 Y방향. 즉, 5분의 3이죠. 5분의 3. FCD가 0이어야 된다. 통해서 FCD는 약 2.48 깁스. 플러스니까 텐션.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부정중 구조물에서 첫 번째 반력을 구하는 게 어렵지, 그 이후에는 다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트러스도 여러분들 부정중 구조물 해석하는 게 빔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이런 부정중 구조물이 또 있는데 이때 모든 부재의 부재력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부정중 구조물이면 우리 트러스에서는 모르는 미지수가 반력만 있는 게 아니라 부재력도 있는 거기 때문에 부재력 자체를 그러면 미지수를 놓고 풀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Why not? 다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번에는 반력이 아니라 부재력을 제거해주고 그 부재력에 대한 힘을 이미 미지수로 놓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반력만 이렇게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재력도 풀 수 있어. 똑같아요. 그래서 오리지널 스트럭처에서 이렇게 돼 생겼으면은 우리가 그전에는 반력 그 롤러를 없앴는데 이번에는 저기 있는 부재 자체를 없앨게요. FAC가 얼마일지를 궁금한 거예요. 얘가 모르니까 얘를 그냥 우리가 X라고 놓고 그 없애주는 거예요. 없애주면 어떻게 되죠? 요것만 남겠죠. 그래서 얘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부재가 있다가 없어졌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부재가 되겠고요. 요 부재력의 크기를 우리가 모르니까 요 X만큼 양쪽에서 당겨주는 힘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부재가 없어진 대신에 요거를 당겨주는 힘이 있다고 가정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뭐가 0이어야 될까요? 요 사이에 생기는 요 거리가 얘가 바로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 델타라고 논다면 이 델타가 0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트럭처도 마찬가지로 뭐 반력은 똑같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죠? 대신에 얘를 모르는 거죠. 이 부재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한번 우리가 Compatibility Equation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primary structure는 여기서 우리가 뭘 하는 거라 그랬죠? primary structure는 외력만 넣은 거. 즉, 요 구조물에 여기 핀, 여기 롤러고요. 그쵸? 요건 있는 상태에서,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당겨주고 있는데 부재는 없어졌고 요때 40깁스만 있는 거랑 또 여기에 1만큼 당겨준 게 있을 때, 여기는 그 primary structure는 당겨줄 필요도 없는 거죠. 요것만 끝나는 거죠. 1만큼 이렇게 당겨줄 때 요때에 요 사이의 변이 요거를 델타 뭐라고 놓을까요? 델타 그냥 제로, 그쵸? 얘는 스몰 델타라고 놓을까요? 그냥 스몰 델타. 네, 이렇게 해서 요걸 구했을 때 다 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컴퓨터빌리티 이퀘이션을 쓰면은 우리 그때 빔에서 썼던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겠죠. 어떻게 하면 되죠? 요 여기서 델타 뭐 relative 델타라서 R이라 썼는데 우리 그냥 델타라고 쓸게요. 그죠? 요 점과 요 점에서 당기는 요 부재 사이의 거리를 델타라고 놓으면 이 델타는 델타 제로 더하기 스몰 델타인데 얘가 미안합니다. 요게 x만큼 당기는 거예요. x 곱하기 스몰 델타인데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모르는 건 x니까 이 x가 바로 BC의 부재력이죠. 그렇죠? FBC가 x가 되는 거고 여기서 델타와 라지 델타 제로만 구하면 이제 되겠죠.
우리 구하는 거 똑같이 구하면 됩니다. 한번 같이 구해 볼게요. 자, 먼저 우리 그 프라이머리 스트럭처의 P 시스템이 바로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랑 똑같은 거니까를 구하면 이렇게 되고요. Q 시스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방향으로 변이를 알고 싶은 거니까 이 방향으로 우리가 임의의 하중을 주면 되겠죠. 어떻게 주면 되죠? 이렇게 있고 여기로 1씩 이렇게 상대적인 변이를 알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1씩 당겨줬을 때 이때 모든 부재력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 제가 미리 구해놨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0.8, 여기는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0.6, 그죠?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1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0이 아닌 군데를 보면 다 0이니까 요거 세 개만 남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델타 제로는 시그마 A2분의 FP, FQ, L인데 요거 다 더하면 뭐뭐뭐 있죠? A2분의 먼저 A, B부터 해줄까요? 40 이것도 표를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좀 공간이 부족해서 표를 안 만들었는데 40 곱하기 마이너스 0.8 곱하기 어떻게 돼요? 길이가 여기 16인데 이것도 인치로 바꿔줄게요. 더하기 그 다음에 요 AD 볼까요? AD AD는 A분의 30 곱하기 마이너스 0.6 곱하기 어떻게 되죠? 길이가 12죠. 12 곱하기 12 그 다음에 또 더하기 A2분의 뭐 남았어요 이제? 요거 BD 마이너스 50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 곱하기 20 곱하기 12를 해주면 변이는 A2분의 계산을 해주면 결과는 마이너스 20.736이 나오고요. A가 얼마였어요? A가 2인치 제곱, 그쵸? 2는 30000이었으니까 이걸로 해주게 되면 인치를 따져주면 마이너스 0.346인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 primary structure에서 여기에 이렇게 어느 게 외력이었죠? 지금 반력하고 외력하고 제가 분간이 안 가는데 이렇게 외력만 주어졌을 때 그때 요 AC 사이에 생기는 상대적인 변이의 크기는 마이너스 0.346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자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세컨더리 스트럭처를 보면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세컨더리 스트럭처는 그 프라이머리 스트럭처의 Q 시스템하고 똑같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Q 시스템도 얘의 상대적인 변이기 때문에 이렇게 1, 1 주는 거니까 또 똑같겠죠. 그래서 얘랑은 똑같게 됩니다. 똑같은 걸 두 개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표를 만들어서 해줘도 되고 또는 그냥 식에 따라서 시그마 어떻게 되죠? A2분의 FQ, FP, L이 되겠죠. 그쵸? 해주면 이게 우리 원하는 게 스몰 델타죠. 스몰 델타 뭐 00이라 해줄까요?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죠? 먼저 A, B부터 해줄까요? 이게 두 개니까. 그죠? 뭐 GCD랑 AB가 두 개죠. 똑같은 게. 그래서 2 곱하기 A2분의 마이너스 0.8 여기도 0.8이 그러니까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길이는 16 곱하기 12가 되겠죠. 그죠?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 AD짜리 해볼까요? 2 곱하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개 있으니까 A2분의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0.6의 제곱 곱하기 12 곱하기 1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 BD에 대한 거 BD는 어떻게 되죠? BD에 대한 것도 사실 두 개죠. 여기도 똑같이 1이고 여기도 1이니까 그쵸? 요것도 BD와 AC 똑같으니까 여기 모자랄 것 같으니까 다음 장에 쓸게요. 더하기 2 곱하기 A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얘가 20 곱하기 12죠. 그래서 다 해서 계산을 해주면 A2분의 829.44가 나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A가 3000, A는 2였죠. 그리고 2가 3000이죠. 하고 829.44를 계산해 주면 아마도 0.0138인치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여기에 1만큼으로 당겨줬을 때 이 지점의 상대적인 변이의 차이는 0.0138 정도가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필기 다 됐나요? 혹시 부족하면 나중에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적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컴패터빌리티 이퀘이션 다시 써주면 델타 제로 더하기 x 스몰 델타 제로 제로 뭐 아무튼 스몰 델타 쓴 거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0.346이었고요. x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여기가 0.0138이었죠. 는 0. 그럼 단순한 방정식이니까 x는 계산해주면 약 25.07 킵스가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원했던 그 부재의 부재력. 어느 부재였죠? D, AC였죠, AC. 그쵸? 그래서 FAC가 25.07 플러스니까 텐션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왜 플러스가 텐션이죠? 우리가 1로 당겨줄 때 그거를 텐션을 플러스로 넣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가 텐션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얻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구조물을 다시 해석하면 되겠죠. 그전에는 부정적 구조물이어서 해석을 하기 어려웠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를 알아요. 그죠? 뭐가 아까 얼마 나왔었죠? AC가 25.07 그냥 25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냥 반올림해서 얘가 25예요. 그쵸? 그랬을 때 나머지 부재들을 찾는 거죠. 반력하고. 그쵸? 반력은 우리 미리 그 전에도 구해놓을 수 있었어요. 여기가 30, 여기가 40, 그죠? 여기가 40. 이게 힘이었죠. 이건 힘이고 여기가 30이었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요 나머지 그 부재력만 가지고는 부재력을 다 구할 수가 없었는데 요게 플러스 25라는 걸 알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절전법을 쓰든 뭐 단면법을 쓰든 나머지 거에 대해서 다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답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 살짝 헷갈리죠? 그래서 트러스 구조물에 이렇게 특정한 부재력을 우리의 미지수로 놓고 푸는 건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그냥 그 바운더리 컨디션, 그죠? 우리 롤러를 흔하게 없애주는 방법도 있지만 굳이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부재력을 미지수로 놓고 푸는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배운 내용을 복습하면은 우리가 1차 부정정이 아닌 2차 이상의 부정정이 있을 때는 그 개수만큼 부정정 차수만큼 미지수를 소거해줘서 풀면 된다. 그때 적합방정식이 그만큼의 개수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풀면 되고 스프링이 있을 때 공식 외우지 말고 스프링에 있는 지점에 변이가 0이 아니라 그 스프링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뭐죠? 마이너스 k분의 xb만큼의 그 변이가 생긴다를 대신에 넣고 풀면은 답이 나올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트러스에서도 똑같이 풀어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부재력을 없애주고 그 부재를 없애주고 부재력에다가 1만큼 줘서 세컨더리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푸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 학기 동안 배울 내용은 이제 다 배웠고요. 다음 주에는 기말고사 대비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총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